2024년 6월 15일 목요일 아침 5시 5분입니다.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세계 황제로 등극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전쟁으로부터 그리고 기아로부터 해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잘 사는 천년 동안의 지상천국, 대동세계, 용화세계, 지상 성경세계를 건설하게 되는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기록을 한번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하늘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히 죄송하기가 참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고 이제 금년에 처음 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이렇게 3번 빠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을 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아마 11월 달은 내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안동에, 경북 안동에 제 조상님들 그 산소가 다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찾아가 뵙지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2020년부터 있었으니까 한 몇 년 못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스러워요. 그래서 거기 가는 관계로 해가지고 또 아직 우리 제 아내가 이제 아직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저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뭐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하루는 비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날짜 맞추기가 굉장히 참 어려워요.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11월 달에는 못 갔고 뭐 하여튼 변명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12월 달에는 조금 전에 그 박인수 선생님이 에디슨이 만든 건천궁을 찾았다 이렇게 유튜브가 떴던데 내가 그거 봐야죠. 한 40분 정도 하시던데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진시황이 분서경멸을 했죠.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그 소각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그리고 완전히 하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작이 되어 있었다. 특히 그 영국, 미국 세력에 의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모태똥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역사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는데 그것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이제 미래를 밝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오해도 많이 받고 또 힘들게 진실을 향한 뭐 투쟁이랄까 그걸 하고 있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선천 종교의 결론으로 이제 오신 분이지만은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실체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또 주축이 돼서 허경영 신인님의 실체가 이렇게 점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박인수 선생님도 한평생을 아마 공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허경영 총재님은 신인이시고 그는 뭐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틀리신 분이고 같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또 더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2020년부터 이제 유튜브 강의를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한 4년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들어도 정말 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사 있잖아요. 뭐 대충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뭐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강의를 들어도. 그러나 무언가가 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니까 내가 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 진실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하는 투라든지 모든 것이 저하고 일치가 되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2023년에 그분을 3번인가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 12월 달에 좀 가다 보니까 또 그때도 못 가게 되었고 하여튼 지난달에도 금년 들어서 1월 달에도 하여튼 못 가게 돼서 하늘궁에 너무너무 죄스러웠는데 오늘은 이제 소속이 이제 부산시당에서 그 부산시당은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22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뭐 부산광역시당이 이제 이렇게 국가혁명당 광역시당이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큰 선거도 없었고 뭐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 영성센터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비해서 시당에서는 별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체제가 지금 정비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당 그 위원장님, 사무처장님과 각 지역의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간 지가 그분들이 3번째인데 오늘 가면 3번째예요. 근데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갔고 오늘 이번 3번째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이따 출발하려고 신인님을 한번 아련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에서도 어떤 그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국민의힘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민의힘당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 4.10 총선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의석수가 뭐 100석이 안 넘을지 또 뭐 150석이 넘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100석이 안 나왔다, 한 50석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별 기분이 안 좋을 건데 한 200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200석이 나왔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엄청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여하튼 뭐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당선되느냐에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굉장히 많이 있지. 그런데 그 영향력이 거의 제로에
거의 미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있었을 당시에 지방선거라든지 기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는 여기 PK, 이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후보자들이. 그 사진 찍은 거 현수막 걸으면 당선이라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당선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좀 이렇게 파워풀하지 못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확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 이 두 분이 옛날에 그 김영삼이나 김대중처럼 이렇게 카리스마가 팍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걸으면은 당선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뭐 박정희 이런 분들의 그 카리스마보다 수천억 조만 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하늘궁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100% 당선이에요. 아마 그때가 지금 곧 다가옵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재명 이분은 뭐 이제 어떤 무슨 결정을 하면은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밑에서 기아리를 많이 한다고 대든단 말이에요. 지금 서병수 그리고 또 뭐 조모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저 밀양 국회의원인데 밀양 창녕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제 김해 올라올 거예요. 조혜진인가 그래요. 그분 또 김태호라고 이분을 이제 양산 언론 이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결국 가서는 반대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결국 원위치로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정 말해서 강력한 어떤 리더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치 4.19 이후에 4.19 이후에 이제 그 장면 내각이 이제 한 몇 달 뒤에 들었었잖아요. 1960년 8월 달에 장면 내각이 들었었어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8, 9개월 동안에 굉장히 혼란이 심했다고. 뭐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 되니까 자유당은 사라져버리고 두 석밖에 안 나왔다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신파구파의 그 대립이 심하고, 뭐,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뭐가, 강력하게 이렇게 팍 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혼란을 거듭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에 어떤 뭐 어른이 없는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강력한 어떤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강력한 히틀러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그런 강력한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될 시점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운수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므로 갑을 넣어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치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갑을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가 볼 때는 2014년, 2015년이 강정사님 말한 그 갑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진사의 성인출한다 할 때도 진사가 원래 갑진, 내년에 을사 요 진사가 맞는 거단 말이에요. 뭐 시도 되고 때도 되고 운도 되어서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4.10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제 놓으시는데 그때에 이제 한 60일 남았어요. 60일도 안 남았죠. 이때에 아마 그 허리케인 강력한 바람이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로 이렇게 불어치가지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신인님을 중심으로 한 국가혁명당에서 최소한 10석 이상이 나와가지고
캐스트 보통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이 10명이 이끌어가는 막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말이지, 뭐 110석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국가혁명당의 10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110석이 나와서 지금처럼 한 110석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석이 넘어섰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210석이 나왔다. 이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210석이 넘었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묘하게 민주당과 범야권 세력에서 뭐 조국신당, 송영길의 이제 정치검찰 퇴진당, 정권 퇴진당의 그 변희재와 최대집의 정권 퇴진당, 기타 이제 그 범민주 세력에서 한 195석, 국민의힘에서 한 95석, 국가혁명당에서 10석이 됐다. 그러면은 이 10석 국가혁명당에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10석이 놓을지 뭐 정말 3석만 놓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막 큰 흐름으로 봐서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 신인님을 오늘 또 아련하러 갑니다. 자, 그만하고 또 중간중간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코트를 입고 가는데 조금 더울지 모르겠네요. 영상 4도 정도 된다는데 하도 감기가 조심되니까 뭐 더우면 옷을 좀 벗으면 되니까. 허경영